네, 안녕하십니까. 물리원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될 GDI 신용길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물리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,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리원을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, 근데 이 부분에서 물리원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다룬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역학 파트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역학을 중점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왜 다른 파트는 안 하십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다른 파트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힘과 관련된 역학 파트를 가장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교재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 앞으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으면 좋을 것인지, 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, 이렇게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로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, 저도 그랬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, 모두 이 물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물리학으로 바뀌었지만 이름이 좀 바뀌었죠. 이 물리를 좀 어려워합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저도 이제 다시 가르치는 입장에 보니까 내가 어려워했었던 이유는 뭘까? 또 친구들이, 또 지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,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겁니다.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물리라고 하면은 좀 겁을 먹어요. 과목에서부터 이건 어려운 단원, 이제 과목이야, 어려운 부분이야, 내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야, 이렇게 겁을 먹고 시작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겁을 먹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가 이제 쫄고 들어간단 말이에요, 소위.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야.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나 물리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인생을 망하고 싶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반문을 합니다. 어렵다는 거예요. 주변에서도 어렵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왜 하냐, 과학탐구 선택을 할 때 있어가지고 좀 쉬운 거 있잖아, 특정 과목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물리를 선택을 하느냐, 거기에서부터 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겁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내가 하기 좀 벅찰 것 같은데, 이렇게 쫄고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것 같다. 그 다음 이제 문제로 뭐가 있냐면은 어떤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,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과학 시간에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힘이 무엇이냐, 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,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는 뭐냐,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. 또 예를 들어가지고 밀도의 정의는 뭐냐,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. 근데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. 물론 이거는 물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에서, 또는 밀도나 힘 같은 경우에는 일상 용어에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냐, 이런 걸 이제 제가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잘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물론 공부를 좀 하고 복습을 하면 기억은 하겠죠.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. 힘의 정의가 뭐지?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뭐지? 또는 밀도란 무엇이지?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. 중학교 때 배운 건데, 자, 용해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. 막 석출하고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추출은 아니고 석출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. 그렇다면 이 용해도는 또 단어 뜻이 뭐였지?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힘, 밀도, 용해도
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두 번째로 이제 접근 방법. 그 어려워하는 이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,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,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, 아까 말한 거에서부터 일단 겁을 먹고 용어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.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쫄지 마라. 겁먹지 마라. 다 사람들이 해놓은 과목이에요. 다 할 수 있습니다. 17세기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목이에요. 물론 천재들도 뭐 많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이 물리학이라는 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좀 지능적인 부분이 좀 뛰어나면 좋은 거, 근데 그건 사실 물리뿐만이 아니잖아요.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.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암기도 아무래도 빠를 것이고 이해도 빠를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다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지 지능의 차이는 그렇게 다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. 노력으로. 고등학교 과정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쫄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는 좀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. 우리 이제 앞으로 뭘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그리고 하는 짓이 조금 이렇게 독특하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,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.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머리가 굉장히 나쁜 편이고요. 오히려 나쁜 편에 속합니다.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이제 물리라는 과목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좀 하다 보니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좀 받았었다라는 거지, 그렇게 막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힘든 과목이에요.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겁먹지 마세요. 두 번째,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정의를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. 되셨나요? 그렇다면 이 용어의 정의와 뜻에 대해서 좀 알겠다. 내가 이제 좀 알면서 공부를 하겠다. 됐으니,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어떤 물리량이 나왔을 때 그 물리량과 대표 문자와 그 물리량에 맞는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, 일단 첫 번째로 속력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속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쓸 거냐, 대표 문자는 V라고 쓸 거고요. 단위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대괄호 안에 쓰는 거는 단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미터 퍼 세컨드다 라는 거.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F를 이제 대표 문자로 쓸 거고요. 단위는 뉴턴이라고 읽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8뉴턴이다, 10뉴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힘을 그만큼 받고 있구나 라는 거.
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니까 제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F 위에 화살표를 하나 표시를 할 거예요. 이거 뭐지라고 하면은 1차실 이제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, 먼저 얘기를 하자면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. 벡터라는 값이 벡터라고 하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질량입니다. 질량은 대표 문제로는 M을 쓸 거고 단위는 킬로그램을 쓸 거예요.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입니다. 대표 문자로는 W라고 적을 거고 단위는 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. 됐나요? 요 지금 4개만 적었지만 4개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 또는 뭐 에너지,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지금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나타내는 대표 문자가 있고 그 다음 단위라는 게 있더라. 이거를 내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겠다. 됐나요? 요렇게 먼저 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아무래도 이 과목을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수월할 것이다.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안 해요. 헷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리를 잘 안 합니다, 학생들이. 근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자,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,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, 자,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필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복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,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.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? 우선은 수업을 다 이제 복습이니까 다시 보는 거잖아요.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빈 A4 용지 같은 거, 뭐 이면지여도 상관없습니다. A4 용지 같은 거 하나 딱 펴요. 네, 빈 걸로.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수업했던 거를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, 누군가에게 가르친다. 다시 말해서 내가 주도해서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과학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인터넷 강의가 됐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, 내가 수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. 그러면 누군가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면 일단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물론 내가 아는 거를 남한테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, 여튼 모르는 걸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. 일단 아는 거를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의 문제지, 그건 다음 문제죠. 일단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업을 하고 가르친다는 거 말 자체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렇게 빈 A4 용지, 이면지를 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중얼중얼거리고요. 식을 적어가면서 한 줄 한 줄, 이 식은 왜 적었고 풀이를 할 때 요거는 왜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, 이런 식의 자기가 혼자 좀 중얼거리더라도 실제로 막 소리를 크게 이렇게 하고 내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좀 복습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실제로 저는 이렇게 방법을 좀 써서 좀 많은 도움을 얻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.
다음으로 저는 이제 복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게 단원에 대해 가지고 좀 단위 말고 내가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. 이건 이제 수능 직전에 제가 공부가 안 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단원이 있다. 우리 뭐 힘과 에너지다 하는 단원이 있으면은, 그러면은 이 단원에 이게 대단한 제목이라면 중단원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, 그럼 이 중단원에 또 무슨 소단원 무슨 소단원 무슨 소단원이 있고, 이 소단원은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. 그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하는 식으로 저는 혼자 마인드맵이라고 하죠. 이렇게 이제 좀 가지를 쳐가면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싹 했었습니다. 아마 중단원 하나가 끝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, 또는 소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튼 이런 백지를 펴가지고 복습을 하는 것, 수업을 준비를 해보는 것, 단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보는 것,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, 앞으로 이 물리 원, 특히 역학 파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의 경우는 제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학 파트만 좀 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는 준비 안 하시나요? 라고 하는데, 사실 이제 저도 이 교재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내용이 막 많은 건 아닌데, 생각보다 제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파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교재를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도 학원 오프라인에서도 다른 학년들 강의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들이기가 힘들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.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역학 파트 공부를, 물리원에서 역학 파트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시간부터 1차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, 교재 준비를 꼭 잘 해주시길 바라고, 그래도 인터넷 강의니까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점,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,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1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